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지금 15분 들어가 계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15분 들어가 오늘 계시고. 갑자기 귀여운 척. 지금 21분이나 왔습니다. 들어오셨네. 네. 지난번보다 숫자가 늘었어. 네. 아, 네. 잠깐만요. 뭔가 되게 같은 막 각자 얘기하고 막. 아, 이게 뭐지?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네. 아, 네. 되게 좋네요. 슬레이트. 자, 36회. 아, 이렇게는 거꾸로 나간 거로 훅. 36회. 시작합니까?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한겨레 20일입니다. 한겨레 20일. 목숨 걸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 지하철 네. 타는 사람들. 오래된 주제인데, 네, 이 지하철 타실 때 보면 아직도 지하철역에 휠체어 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철판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렇죠. 그게 네. 이렇게 내려오면 네, 그 뭐죠? 이 철 레일을 지지대라고 따라서. 해야 하나? 그렇죠, 그 지지대를 내려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사형. 저도 네.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소리가 요새는 좀 안 나는 데도 많은데 예전에는 전자음이 엄청 심하게 났어요. 따라 띠리리리리리리 엘리제를 위하여 고양이 봅니다. 근데 이게 장애인들이 엄청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거든요. 왜냐면 시선이 다 집중되고. 근데 왜 소리가 났어요? 그 위험 경고. 위험도 때문에. 왜냐면은 계단에 휠체어 리프트 운행할 경우에 사람들이 부딪히는 데도 많아요. 계단이 좁은 데는. 지금은 그러면 계단 리프트로는 안 내려가나요? 아, 여전히 그게 이제 26개가 남아있는 거죠. 많이 줄었는데. 서울시나 뭐 서울교통공사도 계속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왜 이번에 이렇게 기사를 쓰게 됐냐면, 작년도 10월 20일에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시던 그 70살 베트남도参전하셨던 상위 군인이시더라고요. 이분이 휠체어 직원 호출 버튼, 휠체어 탈 땐 직원을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잠겨있거든요, 열쇠로. 그 버튼을 누르시다가 계단에서 추락하셔서 한 분이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어느 역이죠? 신길역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기준 자체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호출 버튼을 누르는데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분이 왼팔을 못 쓰세요, 휠체어 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른팔로 누르다가 휠체어 돌리시다가 추락하신 거예요. 후진하면서 네, 몇 차례 조정하시다가 그냥 떨어지신 거예요. 계단 난간에 바퀴 걸려서. 지금 교통공사 입장은 휠체어 타기 전에, 리프트 타기 전에 일어난 사고고, 휠체어 리프트는 안전 기준에 지금 다 맞다, 법적 기준에 다 맞다고 하면서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고, 교통공사가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휠체어 그 호출 버튼을 앞으로 당겼어요. 새로 설치했어요. 계단에서 좀 멀리 떨어진 거예요. 장애인 이동권 얘기는 사실 좀 오래된 얘기잖아요. 오래됐죠. 버스를 타자라는 그 불후의 다큐가 있었죠. 그게 한 2003년 4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장애인 이동권 투쟁 보고서 그 돌아가신 박중필 감독이 찍은, 그러니까 그 현장에는 없었나요? 저도 그때 많이 다녔죠. 2000년 초반에 현장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기자가 아니고 그렇죠. 네. 네, 많이 활동가로. 갔었죠.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도 많이 안 달라졌어요. 그때도 이제 휠체어 리프트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15분 동안 정지하는 현장에도 갔었잖아요. 그죠? 열차의 출발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한꺼번에 이해를 하지. 아니 차를 써야지. 시민들을 이렇게 잡아놓고 시민들 시간을 시민들은 뭐예요? 나도 데모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거는 지금 그냥 조금만 참아주면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씨발 지금 당신들이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데. 이게 아주 안 좋죠. 막 왜 시민들의 볼모로 발을 잡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분들은 휠체어를 드러내라고 교통공사 직원들한테 막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았는데 목소리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동안 엘리베이터 설치됐는데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그걸 못 기다려주냐라고 막 싸우기도 하는 하고요. 분들도 사실 그분 말씀이 맞는 게 이분들이 이동권 투쟁을 쭉 하면서 서울이나 지방에도요, 그 부산이나 대구에도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점점 설치됐거든요. 근데 이걸 이용하는 분들은 교통약자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임산부, 그 다음에 노인들, 유모차. 예, 그다음 유모차. 저는 지금도 둘째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야 되면 저희 집에서 좀 먼 역만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까운 역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에스컬레이터만 있고. 그래서 더 먼 역으로 가요. 그 유모차를 애를 안고 유모차를 들고 내려가려면 이제 한번 내려갔다가 내려놓고 또 다시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니까. 제가 육아휴직 할 때 한번 너무 답답해갖고, 애 키우신 분 다 알지만 너무 답답해서 애를 데리고 교보문고를 한번 오랜만에 유모차에 타면 애가 잘 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를 재워가면서 5호선 내렸는데 보니까
제가 그때 그 입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휠체어 리프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휠체어 리프트 타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애를 안고 유모차를 한 손에 들고 간다거나 가야지. 아니면 공익요원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교보문고 그냥 안 가고 만다. 예. 왜냐하면은 이승준 기자가요. 네. 굉장히 순하게 생겼는데 왜 화를 낼 수밖에 없냐면 제 대학교 1학년 때죠. 그러니까 한 16년 전에 제 장애인 휠체어 타는 장애인 친구가 있어요. 같은 동기고. 근데 지금 과친구 얘기하시죠? 네, 과친구. 그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휠체어 리프트가 있어서 친구가 휠체어 리프트 타는 게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휠체어 대학 예, 네. 그 친구를 업고 올라가고 공익요한테 휠체어 리프트를 같이 또 들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휠체어, 전동 휠체어를요.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엘리베이터 17년 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갖고 친구 등에 업고 했었는데 한 17년 동안 이게 변화 없이 또 이 휠체어 리프트 그대로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화가 좀 나서. 친구 얘기는 전 되게 감동적이네요. 업고 올라가는 그런 네. 그런 모습이 있네요. 이승준 기자한테. 있을 것 같잖아요, 여기는. 아니 그때 동기들이 다 돌아가면서 업고 했어요. 대학 강의실 그때가 이제 제 대학 다닐 1학년 때가 장애인 전용으로 장애인들 각 학교마다 한 10명씩 이렇게 뭐 이제 합격된 상황이었는데 학교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강의실에 다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동기들이. 그랬나요? 예. 2000년 초반이 그랬습니다. 예. 그 업으면 여름에 6월달 방학하기 전에 가끔 제가 정말 기억나는 게 어떤 교수님이 제 친구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4층이야 교수님 연구실이. 업고 올라갔어. 엘리베이터가 없죠. 그 없죠. 동에 네, 교양입니다. 서관. 네. 등에 털어 땀이 나요. 저 정말 남자들끼리 물론 성적 취향이 다양하지만 둘 다 이성애자고. 근데 땀은 엄청 나고 올라갔어요. 근데 교수님이 잠깐 자리 비우신 거예요. 결국 못 만나고 왔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빡친 거죠. 네. 아니 오라고 했는데 막상 예. 근데 초중반에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장애인 전용으로 입학시키거나 장애인 전용으로 채용했는데 그 회사나 학교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떤 역작용이 되냐면 야 그거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막 시설을 다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큰 비용도 아닌데. 네. 아니고 그리고 그거가 그러니까 차별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당연히 그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데 2000년 이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새로운 고용이 창출됐다니까요. 아르바이트 중에 활동보조 아르바이트 생긴 거예요.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하면 매칭이 돼요. 그럼 사실 같은 대학 다니는 친구끼리 수업 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대필 서비스까지도 도입됐어요. 학교가 좀 많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건데. 근데 왜 장애인 리프트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을까요? 아, 그러니까 일단 이게 역사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지금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도 느끼겠지만 정말 너무 그냥 허술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 리프트 자체가 88년도부터 설치됐거든요. 1988년요. 지하철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고인가요? 그게 서울올림픽, 장애인올림픽 하면서 외국 사람들 오다 보니까 처음 설치된 데가 종합운동장역이에요. 올림픽이 치러지는. 근데 그때는 수동휠체어에 맞춰 설계됐고 그 뒤에 장애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전동휠체어거든요. 사고가 왜 2001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그 전 리프트들이 수동휠체어에 맞죠, 작죠. 전동휠체어가 타면.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교체가 돼요. 지금 리프트들은 전동 휠체어에 좀 맞게 넓게 했는데 이 전동 휠체어가 약간 규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쓰시는 분들도 이게 앞에 바구니 다신 분도 있거든요. 바구니가 걸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그러면 있어요. 바구니가 달리면 이게 안전지지대가 안 내려오는 억지로 거예요? 걸리는 거죠. 안전지지를 억지로 거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한국 개발 시대와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올림픽에 급하게 설치했다가 중간에 전혀 이런 생각도 못 하고.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라는 게 결국엔 주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는 행위가 주목되는 행위가 아니게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느끼는데 이 이제 휠체어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타면 다 쳐다보고 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자체가 그 개인에게 어떤 감정을 주고 우리 사회가 왜 그 개인들에게 그런 모멸감을 견디게 만들어야 하는가? 왜 그거를 행정이 해결하지 못하는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할 때 무슨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그냥 뭐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주목하고 내가 그 시선을 견뎌야 되고. 그러니까 뭐 서울시 지하철이 오래됐다 보니까 구조가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통공사 얘기대로 그 구조를 변경하고 새로 하려고 하면 좀 예산이나 구조 자체가 좀 어려우더라고요. 어려운 구조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이번 취재하면서 박종태 기자라고 에이블뉴스의 개건 기자분인데 2016년에 장애인 인권상 수상하셨어요. 장애인단체도 주는. 본인도 목발장애인이면서 27년 동안 이런 거만 고발하러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분 전화를 드려보니
이번에 호출 버튼 문제만 해도 자기가 민원 제기한 적도 있었대요. 호출 버튼을 개철구에 설치해라. 리프트 앞에 설치하지 말고 장애인이 들어갈 때 누르면 직원은 어차피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고 안전하지 않겠냐. 근데 이런 게 잘 왜냐하면 아마도 제 추측과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렸겠죠. 장애인은 소수라고 생각하고 예. 이것을 판단하고 이걸 네. 설치하는 사람들이 네. 비장애인의 그렇죠. 입장에서 비장애인 그냥 입장에서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생각한 네.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2001년 오이도 추락 사고가 가장 첫 사고거든요. 사망 사고는.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 회의로 저는 뒤져봤어요. 그때 지하철 건설본부장이 2001년 2월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막 질의하죠. 왜 자꾸 휠체어 리프트 설치하냐. 본인도 얘기해요. 휠체어 리프트 이용률 낮고 장애인들 이용 잘 안 하고 엘리베이터 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구조가 좀 부족한 게 많으니 일단은 휠체어 리프트 설치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시 방편으로. 네, 임시 방편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 저는 이해는 되는데 다른 대안들을 마련할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방식으로라도. 아니면 진짜 휠체어 리프트가 문제면 저상버스라도 제대로 도입하던가. 동일한 범주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스크린 이거 뭐죠? 지하철에 있는 이거 생기는 추세로 봤을 때는 이건 진짜 순식간에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각장애인들이 2003년, 2012년 사이에 수도권 전철에서 5명의 시각장애인이 추락해서 돌아가셨어요. 점자 블럭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인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스크린 도어가 설치가 그렇게 빨리 되었던 거죠. 기사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저도 이게 오래된 주제인데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죽어야지 자꾸 바뀌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동안 사고 난 제가 현황들을 쭉 찾아봤는데요. 그렇죠. 예, 언론 보도에 나온 거와 이런 것들만 잡은 거예요. 더 많이 이게 되게 수도 있어요. 끔찍한 사실은 그렇죠. 그 도표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사고 도표잖아요. 그렇죠. 네. 5명이 돌아가셨고 건수로는 한 뭐 경상이든 중상이든 입으신 분들이 한 17건 돼요. 예. 그리고 사실은 네. 경상이라고 해도 네. 그 공포를 한번 생각해 그렇죠. 보시면 네, 실제로 제가 네. 통화한 분 중에는 경미한 사고긴 했어요. 다 내려와서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분은 그 뒤로 휠체어가 기울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서 트라우마가 약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주익 씨가 1999년에 사고를 나는데 2003년에 동대문tun에 또 추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사고 그러니까 4년 만에 또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남아있는 계속 남아있으면 장애인들은 또 그러니까 다행히 살아남는 거예요, 결국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저상버스가 예.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조상버스들은 네, 그렇죠. 근데 지난 10여 년간 그 버스가 편리하다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저도 애를 키우고 나서 유모차를 갖고 다니면서 더 절감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에게 편리한 것이 다른 모두에게도 편리하다라는 걸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되면 이거 제가 이제 그 이승준 기자가 왜 사진으로 나온 기사 있잖아요. 그 장애인 매체가 썼던 예,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봤는데 거기도 살벌하더라고요, 댓글들이. 박영희 대표라고 이동권 투쟁 오래 한 여성 장애인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전에 만나면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도 그런 뭐 비난이나 욕설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또 15분이든 20분이든 그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시민들한테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오히려 욕설이나 어떤 혐오가 더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쉽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박원순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선입견도 좀 있거든요. 어때요? 박원순 반응은? 시장이 네. 재보선으로 됐잖아요. 그 보궐선거로. 그때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방금 얘기했던 노들약 박경석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어서 그때 기자들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거든요.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몇 년도죠? 2009년 말인가? 그쵸, 10년, 11년이죠, 11년. 네. 그 전임 시장, 오세훈 시장은 전혀 그 박경석 교장이 서울시장 앞에서 농성 중이었고, 그때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전혀 전설이죠, 전설. 네, 거들떠도 농성으로. 안 봤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박경석 교장 선생님도 대단히 반갑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뭐 여전히 이게 현실이. 역사를 보면 MB님이 또 소환돼요. MB님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발산역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동권 투쟁이 불거지니까 약속을 해요. 2004년까지 엘리베이터 전역에 설치하겠다고. 사실 뭐 건설사 CEO 출신이 자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상버스는 일부 생색내기로 도입됐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죠. 박원순 시장은 그래서 약속을 2015년에 하죠. 2022년까지 다 없애겠다.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 약속을 하고, 최근 서울시가 또 교통약자 편의 증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제 장애인 단체들이 약간 지금 고민하고 또 박원순 시장 압박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사들이 있잖아요. 약속했는데 안 지켜주는 거. 지금 교통공사는 지하철역 구조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어렵다고
11개역은 다시 한번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어요. 용역 연구를 통해서 가능한지 따져보겠다. 근데 장애인단체들은 이것들이 안 하려고 하는 수순 아니냐고 보는 거고 약속을 지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장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리프트 타시는 분들이 되게 젊은 분들은 정말 활동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일상에 병원 가서 약 타고 하기 때문에 하시는데 사고라는 건 알고 있고 위험한데 어쩔 수 없이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5살 이분에 집중한 이유는 이분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지하철 탈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어차피 장애인이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하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20살이 돼서 좀 세상에 나가보려고 하는데 리프트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사에서 사실 당연한 건데 처음 알고 좀 뭐랄까 울림이 좀 있었던 건 실제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성인이 되면서 세상에 나가게 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가요? 저는 이걸 알고 되게 좀 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이동권이 네.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뭐 다들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좀 예를 들면 좀 불편해도 다닐 수는 있는 거잖아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 이동권은 곧 사회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돼야 얘기하신 대로 사회로 나갈 수 있고, 예를 들면 그 사회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들이 열리는 건데, 행정 책임자들이 약속을 했다라는 건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데는 추계상으로는 문제가 이미 이게 대단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려 혹은 감수성,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좀 여전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뭐 교통공사에서는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확보율이 높아요. 사실 영국이나 이렇게 지하철 오래된 데보다는. 우리는 뭐 지하철 받는 지 거의 100년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뭐 90%까지 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저도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대신에 영국이나 이런 지하철 오래된 데서는 저상버스를 되게 실효성 있게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안 타서 장애인들이 버스를 통해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가 도입률이 한 2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저 해외 여행을 자주 다녀본 건 아니지만 가면 휠체어도 마찬가지고 그 유모차도 마찬가지인데 그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춰야 하는 자리가 항상 비어 있고 그 자리로 가더라고요. 딱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있게 항상 버스에서 배려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박영희 대표 얘기했지만 박영희 대표가 90년대 초반에 집에서 나올 때 집에서 듣던 소리가 그거였대요. 여자애가 무슨 밖에 나가냐고, 장애도 있는 여자애가. 근데 나와서 지금까지 이동권 투쟁도 하시고 장애 여성 문제를 이슈화 시킨 거거든요. 사회는 그만큼 변했고요. 박영희 대표 같은 분이 나오고 여기 인터뷰한 분이 나오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 친구는 지금 네. 어떤 일, 업어서 같이 다녔다는 친구는 지금 뭐 한참 백수 생활 하다가 어떻게 잘 돼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연락을 잘 하고 지내세요? 네, 연락 가끔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친구 만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지, 어디서 만날 때, 그 다음에 항상 약속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왜냐면은 환승만, 엘리베이터 환승 유모차 타고 몰고 하시면 알지만 그냥 혼자 지하철 타는 거에 2배의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 구조, 지하철 구조 복잡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여기저기 설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모차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러고 보니까 육아휴직이네요. 네. 그리고 육아휴직.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육아휴직 때 했던 그런 문제의식이 이번에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거는 한번 더 다뤄봐야겠다. 이건 정말 장애인들의 문제도 있고 교통약자의 문제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뤄봤던 거죠. 뭐. 이후에 취재 계획이랄까요? 아니면 이번 취재를 하면서의 변화를 느낀 지점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소송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장애인단체들이 공익소송을 냈어요. 이 서울에서 좀 악명 높은 지하철역 5군데를 찍어서 여기에 휠체어 리프트는 부당한 시설이니까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지금까지는 장애인단체들이 몇 번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문을 받은 적 없는 것 같아요. 판결문을 받으려는 목표는 휠체어 리프트는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아니니 이거는 이제 없애야 된다. 실제로 우리 법이 너무 재미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교통약자법이 있고 장애인 임산부 뭐 고령자를 위한 편의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법 이름은 다 외우지 못하는데,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먼저 법이 제정된 게 장애인 임산부 무슨를 위한 편의증진법이 있는데 여기에 휠체어 리프트가 시행령에 장애인 편의시설로 하나가 돼 있어요. 들어가 있구나. 근데 이유 만든 법에는 이걸 뺐거든요, 리프트. 근데 자꾸 법정 소송에서 이게 인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입법이 약간 틀어져 있는 부분도 좀 해소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동권의 문제를 따져봤을 때는 꼭 장애인 이동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고령 사회잖아요. 고령화도 그렇죠. 아니고 그냥 고령 사회니까. 예, 고령 사회니까 직접 이용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도 저상버스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서울시 올해 통계 보면 종로상가가 65살 이상 남성 노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역이래요. 실제로 내려보면 그렇죠. 예, 무인 교통카드 분석한 데이터 결과 왜냐 주변에 탁골공원이 있어서 예. 예, 그 다음에 여성 65살 이상 여성들이 가장 많이 내리는 청량리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처에 경동시장이나 청가물시장이 많아서 근데 종로상가역 엘리베이터 설치가 된 게 올해 1월이에요. 아. 네. 그리고 아직도 한 군데 설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청량리역은 아직 리프트더라고요.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설치 계획이래요. 거긴 설치될 거래요. 분명히 이게 더 빨리 설치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 기억에 종로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피카디리 극장에서 운영하는 엘리베이터 하나 있어요. 이게 휠체어 리프트 타고 올라와서 한층 더 올라갈 때 그 엘리베이터는 10시인가 11시에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 피카디리 거니까 영화 경환이 이쪽 예. 지하에 있는 엘리베이터. 그렇죠. 3호선 쪽이에요. 예. 지금은 거기 엘리베이터가 형체만 있고 운영을 안 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장애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동하는 존재도 아니고 친구 만나는 존재도 아닌 거예요. 11시 이후에 이용 못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였죠. 지금 해소가 됐는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용산역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근처 백화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상황인데 백화점 영업시간 문 닫으면 정지되는 거잖아요. 또 청량역도 몇 년 전에 대형 역사로 재개발을 했다 백화점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도 아마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네, 그런 제가 식으로 확인 안 운영되겠죠. 해봤지만 백화점 운영 시간이 끝나면 엘리베이터. 사실 감수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건설이 이루어질 때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같이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게 의무사항으로 이루어지는 두면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서울시에서 결정하면 되는 결정하면 문제죠. 되는 그게 거죠. 아마 2007년인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된 이후로는 법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새 신축 건물들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분명히 놓쳤다 왔던 거죠. 사실 보면. 예. 준비를 안 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투덜대더니 준비된 게스트. 근데 너무 재미없게 연설 진행된 거 연설 아니에요? 간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는 마지막 입이 터져가지고 너무 재미없게 진행되지 종로 않았나요? 막 종로 3가 얘기 막 65세 빅데이터 막 그러니까 이런 얘기. 빅데이터 막 얘기하고 네, 네. 그래서 2002년 회의록도 찾아봤네. 30초 전에 섭외한 거는 알리지 맙시다 우리. 네. 사실 편집장도 지난주에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표지가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표지가 되고 표지 다른 거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편집장도 편집장은 너무 그런 말을 안 해도 되는 말을 너무 좋게 많이 얘기했어요. 좋게 그래도 구원투수 같다. 아. 네, 좋게 얘기했죠. 정말 오랜만에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다행이네요. 오늘도 제가 약간 구원투수가 된 것 같네요. 준비된 롱. 크기의 구원투수입니다. 네, 땜빵의 아이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구원의 아이콘. 구원의 아이콘. 하나 넣어주세요. 구원의 아이콘. 네.